내 생명의 위험이 갈 수 있다. 무조건 시동을 끄셔야 됩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자동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왜 뜨는지도 모르는 이 자동차 경고등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고등은 잘 모른다면 색깔부터 확인해라. 두 번째, 발견 즉시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되는 위험 경고등. 세 번째는 계절과 차종별로 체크해야 하는 경고등의 종류. 첫 번째는 경고등 잘 모른다면 색깔부터 확인해라 라는 건데요. 정말 모르면 안 되는, 그리고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경고등들도 있잖아요. 경고등이 사실 브랜드별로 차종별로 따지면 사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색깔만 가지고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빨간색이면 위험하다, 주황색이면 주의해야 되라, 초록색은 이제 가도 된다, 안전하다는 의미잖아요. 색깔을 먼저 떠올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뜨는 것들은 이제 온오프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는 기능들이 대부분 그런 기능을 좀 표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에코 모드를 누르면 이제 에코가 보통 초록색으로 나온다거나, 상향등을 켜면 이제 보통 파란색으로 이제 상향등 경고등이 뜨잖아요. 안전과는 문제가 좀 없는 그런 것들이 네. 초록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노란색으로 뜨는 거는, 내 운전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 주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바로 정비소를 찾아라. 빨간색이 들어오면 무조건 시동을 끄셔야 됩니다. 빨간색 경고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계기판에 뜨자마자 차를 세우고 뭐 긴급 출동을 불러야 되나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빨간색 경고등에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안전벨트. 사실상 빨간불이 뜨더라도 뭐 주행에 문제는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뜨면 내 생명의 위험이 갈 수 있다. 무조건 차량 주행을 멈추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브레이크 경고등. 이건 브레이크라고 딱 써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해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으면 이게 보통 뜨거든요. 네. 사이드 브레이크 경고등이라고 인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맞지만 브레이크 액이 없을 때도 뜨거든요. 사이드도 뭐 안 채웠고 정확히 다 확인했는데 계속 떠 있다? 그럼 지금 브레이크 액이 없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 빠르게 이제 정비소 가서 보충을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뚝뚝 떨어지는 모양이 뭔가 네. 엔진 오일 느낌도 나고. 스위치만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누르면 ACC, 두 번 누르면 키 온. 그래서 시동 걸기 전에 항상 스위치를 두 번 눌러서 키 온 상태로 놓으면 처음에 경고등이 한번 쫙 다 들어와요. 그리고 한 2, 3초 있다가 꺼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안 꺼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엔진오일 경고등, 그 다음에 배터리 경고등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시동이 걸려 있지 않다? 그럼 무조건 떠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서 이 엔진오일 경고등이 엔진오일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떠 있다 그러면 심장이 뛰지 않는 겁니다. 엔진이 구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을 걸면 2, 3초 내로 바로 꺼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진오일이 부족하다 보면 압력이 일정 이상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 뜨는 거거든요. 배터리 경고등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키온만 넣으면 발전기가 안 돌잖아요. 그래서 항상 떠 있어야 됩니다. 뭔가 온도계에 있는 거는 온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냉각수 경고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냉각수가 보통 한 80에서 100도 사이 정도가 적정 온도라고 하거든요. 그 온도 이상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엔진이 너무 고열이 되다 보니까 고착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각수 경고등에 떴다, 무조건 시동을 끄시고 갓길에 무조건 차를 정차하셔야 됩니다. 시켜주면 금방 내려가는. 금방 내려가긴 하는데요. 이게 한번 떴다 그러면 관련 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시동을 걸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경고등 중에서도 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주황색 경고등의 가장 중요한 게 엔진 체크등. 요즘에는 엔진이 다 이제 컴퓨터가 제어를 하거든요. 이런 센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 뜨는 경고등이에요. 특히나 이게 떠버리게 되면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DPF라든가 이런 촉매의 수명을 좀 짧게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비소를 빨리 방문하시는 게 내 차량 건강에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계절이나 차종별로 체크해야 하는 경고등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름이나 겨울에 특히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신호들이 좀 있을까요? 보통 이제 피서나 이제 휴가 시즌에 흔히 오버히트라고 해서 이제 냉각수 온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제 엔진룸에 이제 모락모락 김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로 뭐 이슈가 많은 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냉각수용 경고등은 여름철에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냉각수를 잘 채워놔도 이렇게 오래 좀 장거리 운전을 하면 이렇게 온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나요? 사실 이게 냉각수가 부족해서만 뜨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뭐 서머스테이지라든지 이런 밸브류들이 고착되거나 고장 나버리게 되면 냉각이 식혀주지 못하고 계속 과열로 올라가기 때문에 본넷 열어서 냉각수 있으니까 안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약간 좀 스포티한 운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꺼야 차가 그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끄고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끄지 않더라도 이게 뜨는 경우가 좀 있어요. 차세 제어 장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빗물길을 운전한다거나 겨울철에 눈길을 운전할 때
차가 쉽게 미끄러지거든요. 사실 사고 유발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다 보니까 빠르게 좀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종별로도 많이 다르잖아요.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전기차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경고등들이 있는데 특히 디젤차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젤 차가 가솔린 차에 비해서 엔진 가격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비싼 소모품들 같은 경우는 경고등으로 따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디젤 차 하면 대부분 DPF 관리 이런 걸 많이 떠올려요. DPF 경고등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DPF가 완전히 꽉 막혔을 때 고속 주행하거나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DPF를 재생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이제 알려주는 시그널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뜬다고 해서 내가 당장 지금 교환해야 되나? 이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연료 필터 수분 경고등이 디젤에만 있나 봐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부품이 저렴합니다. 그 정도면 그냥 가시면 돼요. 디젤 같은 경우는 연료 장치에 수분이 들어갔다. 고압 펌프, 인젝터 이런 거에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대, 국내 차종 같은 경우도 한 4,500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엔진보다 사실 더 비싸요. 그래서 디젤 차종 같은 경우 이게 필수적으로 단지 달려 있고요.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수분 경고인데 떴다. 그러면 이 코크를 열어서 수분을 빼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본인이 조절할 수 있나요? 본인이 쉽게 할 수 있게끔 코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즘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경고등이 아닐까 싶은데 전기차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 거북이 모양의 경고등 있잖아요. 네네. 워낙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거북이 경고등 이렇게 많이 예민하는데 엔진 경고등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터 구동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주행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바로 정비소를 좀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좀 미리미리 주의를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경고등이 뜨면 가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사실 경고등이 뜨고 나서 한참 뒤에 갑니다. 경고등이 뜬다고 해서 바로 멈추지 않아요. 차종마다 물론 편차는 있지만 보통 80에서 100km 정도는 갈 수 있거든요. 80에서 100km. 네네. 이게 연비와 이제 주행 특성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고등이 뜬다 그러면 80에서 100km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도다. 저는 한 40km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네, 물론 차종마다 좀 다르지만 40km보다는 그 이상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한계가 가면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잔여 주행 거리가 이제 제로로 점점점으로 뜨고 원래 항상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지만 이게 좀 심각하게 좀 가다 보면 경고등이 깜빡깜빡 이렇게 들어와요. 왜 그렇게까지 안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밖에 이제 경고등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실 만한 얘기 있을까요? 운전할 때 계기판 자주 보세요. 계기판 자주 봐요, 저는. 이런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좀 중요한데 처음에 시동 걸 때 한 번, 그다음에 과속 카메라가 알림이 뜰 때 한 번, 이 정도만 보시지 대부분 잘 안 보세요. 주행 중에도 이 경고등은 뜰 수가 있어요. 경고등이 떴는데 내가 계기판을 안 봐서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기판을 수시로 봐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간불엔 멈추세요. 아프니까 차량이다. 네, 파라에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자동차 경고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가 보내는 신호 무시하지 마시고 꼭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해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카라씨, 빵빵!